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붕이들도 보고 계실 거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또 이 자리까지 나와주신 우리 안중규 선생님을 비롯한 유튜버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달까지 국회의원을 했군요. 이거 목이 메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래가 들어서 그런다니까. 아닙니다. 요즘에는 국회의원 그 당시보다도 더 열심히 바쁘게 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통계 숫자들이 부정선거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어디 산을 오르는데 다들 알아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율법사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을 보고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당신이 얘기를 해봐라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도 당신을 알아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전 대사님께서, 노르웨이 대사님께서 저에게 SNS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선거 부정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증거가 중앙선관위의 자료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숫자들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이 총 인구수보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가 더 많은 더 많은 투표인 수가 있었던 것, 그게 새로운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살펴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 숫자와 통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은 증거들이 되고 그 숫자들이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고 느낀 것은 100대 39라는 비율이었습니다. 100대 39. 저희 지역구에 3명의 후보가 그야말로 짱짱한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었고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했던 정일영 후보가 나왔었고, 다음에 정의당의 대표를 지낸 이정미 후보, 이렇게 3명이 나왔었는데 첫날 하루는 이제 졌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좀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만, 하루 지난 다음에 SNS, 인터넷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더군요. 100대 39라는 게 보여요. 이게 뭐냐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처음부터 다 말해보면 재미가 없고, 제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었는데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은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정일용 후보가 사전 관내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사전 관외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이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근데 다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100대 39라는 세 사람의 사전 투표를 얻은 득표율이 똑같다는 것, 이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박성현 통계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사람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고 현실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서 오물조물 이렇게 주물러서 자 이렇게 내놓으셨다면은 그거는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나온 증거로 나온 통계들이 많았었죠. 63대 39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전체 인구보다 많은 투표자 수, 다음에 마이너스 1. 이 기권자 수는 1명, 2명 양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5명, 그러면 5명이 투표를 기권을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은 왜 나오냐 하면 컴퓨터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남는 숫자들 마이너스 0.33 아니 0.33으로 계속 나가고 0.666으로 계속 나가고 3분의 2, 3분의 1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합치다 보면은 마이너스 1 남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정의 이번에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우리 박영하 교수님, 또 박성현 교수님, 이배인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박영하 교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전에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동전 1000개를 던져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한 10년 던지다 보면 그런 일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져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숫자들이 일단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편한 게 이게 부정선거였나 아니었나 이런 의아함 속에, 이 좀 혼동 속에 시작을 했다면 마음속에 이 확증이 없으니까 좀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쌍봉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확증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입증하는 방법만 생각을 해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육하원칙에 따르면 누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꺼내기가 좀 그런데, 여기 우한 갤러리에서도 제가 follow the party만 얘기를 하면 저 사람 그 많은 좋은 증거 중에 왜 저를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follow the party는 이 로이 킴이라는 분이 제1원칙을 만들었습니다. 함수로 만들었어요. 함수로 만든 그 함수를 갖고 나온 한 열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숫자들 해서 이제 수열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 각 선거구에는 고유한 숫자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은 종로구입니다. 253번은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저는 82번이에요. 82번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연수구는 82번이에요. 그 숫자가 있고 각 투표구에 이름이 있고 다음에 거기서 얻은 사전 득표율이 있고 투표가 있고, 다음에 본선거 당일 투표에 득표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어떤 함수를 발견을 했어요. 함수를 발견해서 이 함수로 얘기하면 어디에서 얼마를 이제 빼고 주었는지를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메일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그게 1함수고, 이 함수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나온 수열을 정렬을 시킨 다음에 16자의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은 다음에 거기 아까 나왔던 1번, 82, 253 같은 그 선거구의 숫자를 고유 숫자를 더해서 그거를 80대 후반부터 120번까지 그 사이에는 알파벳이 들어있으니까 그 알파벳을 찾을 수 있는,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follow the party라는 그 문자열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바로 그 지방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갑자기 제가 만들어낸 것
하태경 의원이 그러던데 제가 만들어냈다고. 저는 그렇게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만든 분 그거를 설명을 들었죠. 수학을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 의도라든가 아니면 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걸 검증할 수 있거든요. 23년 동안 기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봤죠. 저 나름대로는 그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봉이들도 나와서 거기서 이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그걸 좀 보고 그 1차 함수, 두 번째 나온 follow the party, 뭐 follow the meow, follow the 뭐 ghost, 이거 뭐 다 장난처럼 이야기한 거 말고 그 앞에 있는 1차 함수, 그 게리맨더링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던데요. 그 숫자의 게리맨더링을 한번 우리들이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옵니다. 그분은 지금 그 당일 투표라는 상수만 있으면, 당일 투표에 상수만 있으면은 사전 투표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역이고 수학을 잘하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치열한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르면 누가 했느냐, follow the party라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중국인 해커가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는 그 함수대로 함수 값을 해서 나눠주면 된다는 게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갖고 뭘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은 그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설명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 거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체계예요. 믿음체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선거 부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맞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세상입니다.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옛날엔 가능하지 않았죠.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에 첨단 디지털 범죄가 바로 이번 선거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믿을 수 없다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하고 다음에 수개표가 있는데 그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투표 용지가 개함이 된 다음에 투표 분류기, 다음에 개수기, 그 이후에 딱 한 번 만져봅니다. 딱 한 번 만져봐요. 그 수개표, 이른바 수개표를 하는 분들이 딱 한 번만 만져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지는 것도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그렇게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체계. 컴퓨터가 벌써 2번이나 봤는데 여기에 무슨 잘못된 게 섞여 들어갈 수가 있나 이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장씩을 혹은 두 장씩을 혼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한 기술일 텐데 그 중에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나를 빼돌려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는 걸 실시간으로 읽어서 민경욱의 표 중에 몇 개를 다른 사람으로 넘겨라. 혹은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무효표를 1번 후보에게 넘겨라. 이거는 식은 죽 놓기보다도 더 쉽다는 거죠. 그 기계 입장에서. 기계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그냥 바보 같은 기계입니다 라고 애써서 그 기계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가 넘어가면 안 되고, 아까 신념체계를 말씀드렸죠.
여기 투표지 분류기에서 그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두 번째로는 계수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수기는 돈 세는 기계 같은 겁니다. 돈 세는 기계에서 그거를 보고 민경우 거기에 정인영표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수기 이러니까 뭐를 보냐면은 100개가 온 게 맞는지 그 빨간 글자 100개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가 무효표가 들어가는 걸 보고 항의를 했더니, 항의하는 걸 아유 여기 계수기가 있으니까 계수기에서 잡아낼 수 있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 표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100다발 있는 게. 그 100다발 보고를 계속 본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계속 눈으로 따라한 겁니다. 계속 눈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계수기에 그게 딱 들어갈 때 눈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숫자를 보지 않고 잘못된 걸 찾기 위해서 봤죠. 거기서 찾았죠. 한 장이 아니고 무려 6장의 홍표가 들어간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그냥 믿고 보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의심을 갖고 보는 사람은 6장을 100장짜리 한 다발 안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표 안에 한 장, 두 장이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대강 보는 겁니다. 후루룩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후루룩. 그 중에는 2표, 3표, 4표가 있어도 발견을 잘 못합니다. 후루룩 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 사람도 후루룩 하고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이렇게 수만 명이 있는데 그걸 누가 속인다는 얘기냐?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들 그 믿음 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의 기계, 100장을 잘 세해주는 기계, 그게 틀린 게 있었다. 그거를 우리는 아유 나 맞았을 텐데 왜 그래? 라고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의심을 갖고 나중에 재검표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혼표가 있다는, 혼표는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혼표는 잡아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마저 바꾸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100장짜리 다발을 막 집어넣었다면 나중에 그 다 빼가지고 바꾸면 돼요. 네? 그러면 돼요. 그거는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장 안에 대여섯 장씩 혹은 한두 장씩 호언표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빼가지고 6장을 빼고 6장을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호흡표가 있었던 건 제지역구에서도 딱 한 장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게, 이게 그것도 가운데에다 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고 화면의 이 귀퉁이에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때 잘못된 거라고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질 않았어요. 이 귀퉁이에 하나가 아무것도 찍지 않은 게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지역구에서 적어도 한 표는 무효표가 정인영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한 표일까요? 한 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수백 표, 수십 표만 돼도 이번 선거에 개표가 잘못됐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숫자도 이제 의도는 분명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의도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가장 중심부에 투표지 분류기가 있습니다. 저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전자 개표기라고 불러야 합니다. 전자 개표기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칙 이런 거에다가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전자 개표기는 안 되고 투표지 분류기 뭐 부속되는 뭐 컴퓨터 이런 거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전자 개표기가 이 모든 부정의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윌킨슨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벤자민 윌킨슨 박사님이 이 투표지 분류기는 뭐 프로세서, 이 뭐예요? 프로세서, 고성능 프로세서가 2개나 장착되어 있는 슈퍼컴퓨터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슈퍼컴퓨터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정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된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컴퓨터 개표기 중에서도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느냐? 통신이에요. 통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통신이 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통신이 될 수 있는 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소형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죠. LG 그램. 그거는 뭐 있다 없다 가지고 얘기들이 많죠. 저기와 함께 전원 장치와 함께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그걸 떼면은 전원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LG에 있는 사람의 녹취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LG 그램에도 이제 있고, 그 내부자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커맨드를 쳐서 그러면 까만 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IP config를 쳤다는 거예요. IP config를 쳤더니 DNS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셋 이렇게 해서 통신이 되는 주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었네. 그래서 자기도 그 개표장 안에서 핸드폰을 와이파이를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로 검색을 했더니 거기는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용망, 숨겨진 전용망을 갖고 있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노트북 컴퓨터는 통신이 됐다는 증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윌킨슨 박사 말씀하셨는데, 그 컴퓨터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이 된다. 그 안에서도 통신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더라.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프린트라고, 이 개표 상황표를 만들기 위해서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그 QR 코드가 저 서버로 날아갔다. 이 정보를 갖고 있는 QR 코드가 이제 정보를 보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열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시연회를 할 때 거기 가서 봤더니 그 위에다 아크릴판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잘 찍지 못하도록 아크릴판하고 그 위에 백바를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잘 해놨고요. 다음에 그 숫자가 필요한 건데 숫자가 안 보이게 하려고 그 전선을 꽈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게 다 숨기려는 사람들은 이거는 범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저는 이 혼표가 있었다는 것은 지난 2002년 선거에도 혼표가 있었다. 그 안에 80군데 뭘 했었는데 뭐 6장씩 7장씩 뭐 무더기로 나와서 그거를 증거로 갖고 있고 다 찍어놨다. 그 재개표 현황표를. 그거는 우리 한성천 씨인가요? 예,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저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복사를 해서 가져왔고요.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호흡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호흡표가 직접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한 표 말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누군가 사전에 들어가서 다 빼가지고 맞추는 대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재검표, 수거표를 하는 와중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개표를 하면서 우리 이제 변호인단 여러분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께서 전제 조건으로 거는 것들이 서버와 통신 장비, QR코드 리더, 선거인 명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표가 어디서 굴러왔고 다음에 QR코드가 있다는 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게 QR코드가 겹친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QR코드 리더, 선거인 명부, 서버, 통신 장비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도 장애물은 몇 개 있습니다.
과연 대법원에서 이 단심으로 진행된 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호험표가 있었고 선거 부정이 있었고 개표를 하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를 막지 않겠느냐. 지난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 말고 20대 선거에서 26표 차이로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정유석 의원. 정유석 의원의 적으로 함께 싸웠던 문병호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을 했습니다. 재검표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26표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 적은 표 차이는 171표예요. 그런데 저는 2,800여 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800표는 승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검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정말 우리는 닭 줬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 그렇게 되면 민심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이거 뭐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까봐 그런 뭐 민심에 어긋나는 짓이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요. 다음에 과연 몇 표가 나와야지 될 것이냐, 잘못된 표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때 26표 깔라고 그럴 때 선관위 사람이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그때 20대 총선에서는 아마 부정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말로 단 한 표도 차이가 없고 다만 무효표로 놔두었던 여러 개의 표가 있었는데 그걸 재검표 하는 와중에 3표쯤은 문병호 후보한테 간 게 맞다. 이거는 문병호 후보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무효표로 간주가 됐다. 그래서 3표를 준 거예요. 센 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무효표에서만 3표가 나와서 23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단 한 표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앙선관위 조혜주 얘기해보라고. 네? 조혜주 얘기하라고. 단 한 표도 잘못된 게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왜 얘기를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조혜주 상임위원이 얘기하기 바랍니다. 단 한 표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한 표는 내가 무효표 들어가는 걸 봤거든. 무효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적어도 한 표는 잘못된 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 그러면 표를 다 바꿨다는 얘기하고 있지. 얘기하세요. 조혜주 얘기하라고. 한 표도 잘못된 게 없을 것입니다. 민경욱 의원, 제 표는 잘못된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정일영 후보의 표에 단 한 표도 잘못된 게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이번 선거에 부정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재검표를 하는 거예요. 재검표를 하면 저는 그 안에 그 표들이 소리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짖을 겁니다. 잘못됐다고. 그런데 우리 이제 변호사분들께서도 거기에 이제 법리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부정이 있어야지 부정선거라고 한다. 이런 조항이 어디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단 한 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돼요. 한 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무슨 뭐 실수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실수에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이 실수인데 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몇 표를 정말 무효표가 되고 잘못된 부정한 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사님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